오늘은 그냥 우리끼리 모인 자리에서 펠로 선생님들 주로 대상으로 OCT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자 합니다. 주로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실제로 진료볼 때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얘기를 듣고 혹시 어떤 걸 논문으로 쓰면 좋을지, 그 아이디어를 얻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제 다 아는 내용이죠. 녹내장의 핵심 요인들입니다. 안압, 그 다음에 노 파이버, 림이랑 갱글리온 셀 감소, 그 다음 필드 디펙트, 요런 변화들이 프로그레시브하게 나타나는 게 녹내장의 이제 전형적인 파인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외래에서 보는 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하는지 보는 게 되겠는데, 제일 이제 클래시컬하게 보는 방법이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노 파이버 디펙트 있는 거 보고, 디스크 이제 90디옵터로도 볼 수 있고, 포토를 찍어서도 림 감소하는 걸 보고 시야 검사에서 필드 디펙트를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노 파이버 디펙트는 볼 수 있지만, 요 엑손의 셀 바디가 있는 갱글리온 셀은 사실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클래시컬하게는 볼 수 없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요 단면을 잘라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뭔가 이제 비주얼 스티뮬라이가 들어오게 되면은 포토 리셉터를 거쳐서 갱글리온 셀 지나서 노 파이버 지나서 옵틱 너브 헤드 지나서 라미나 크리브로사로 지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가설들은 제일 이제 메인스트림 이루는 거는 라미나 크리브로사가 이제 메인 사이트라는 거죠. 여기 뭔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무너지게 되면은 지나는 엑손이 눌리게 되니까 엑소널 로스가 생기게 되고, 그럼 지나가는 너브 헤드에 문제가 생기니까 림 로스 생기게 되고, RNFL 시닝이 생기게 되고, 갱글리온 셀 데스가 생기게 된다는 게 이제 가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OCT를 많이 찍고 있는데 이제 기계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시러스 OCT를 기준으로 보면은 대개 이제 찍는 영역이 6 곱하기 6mm죠. 가로 6, 세로 6. 매큘라도 마찬가지고 66이고, 레스터 스캔 모드를 취하고 있습니다. 레스터 스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문서를 스캐너로 스캔할 때처럼 있으면은 위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스캔하는 걸 레스터 스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찍게 되면은 처음 기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보면 RNFL 디펙트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거치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키 스트럭처를 이제 디텍션 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제일 중요한 키 스트럭처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브룩스 멤브레인, 끝나는 지점을 디스크 마진으로 정의를 하고요. 두 번째는 컷 마진, 기계가 알아서 정합니다. 그래서 요 사이 거리를 뉴로레티럴 림으로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걸 하게 되죠. 여러 층을 자기가 알아서 나눠가지고 그 층의 두께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노 파이버 레이어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요 두 선 사이 거리가 되겠고, 그래서 디펙트 있는 부분이 보면 이렇게 얇아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세그멘테이션의 결과를 이제 우리한테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여주게 되죠. 이게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보면은 여기 디스크고요, 여기 노 파이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요 하나하나의 점들이 자세히 보면 다 숫자죠. 그래서 세그멘테이션된 결과들을 OCT는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우리한테 이대로 보여주면은 잘 느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표시를 해주려고 이제 숫자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게 된 거죠. 지도에서 등고선 표현하듯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요 나왔던 부분을 색깔을 표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꺼운 부분은 노란색, 빨간색, 흰색으로 나오게 되고, 얇은 부분은 초록색 다음에 파란색 다음에 까만색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던 우리가 보는 사진을 OCT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시크니스 맵에서 보면은 얇은 부분은 파란색으로, 괜찮은 부분 노란색으로 나오게 되겠고, 요걸 좀 더 알아보기 쉽게 한눈에 들어오게 표현한 게 디베이션 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각 점에서의 레퍼런스 데이터랑 비교해서 얼마나 얇은가에 따라서 노란색, 빨간색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럼 더 눈에 확 띄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프린트아웃 양식인데, 보통 이제 여러 개가 많이 있으니까 뭘 봐야 될지 헷갈리는데, 제 경우에는 요새는 거의 이것만 보는 것 같습니다. 시크니스 맵 패턴 보고, 데비에이션 맵 패턴 보고, 그 다음에 디스크 마진, 컷 마진 제대로 됐나, 세그멘테이션 에러 없나 확인하고, 시그널 스트렝스 괜찮나 확인하는 게 제일 필수 요건이 되겠고, 예전에 이제 클래시컬하게 보던 게 여기 있는 RNFL 쿼드런트 클라가오 맵이랑 시크니스 커브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 가지 이 자료 중에서 여기 3.46mm 서클이 지나는 자리의 템포럴부터 시작해서 수피리어 네이절, 인피리어 템포럴 두께를 이렇게 표현한 게 되겠고요.
다음에 요 사이 거리를 림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뉴럴 림을 또 이런 식으로 커브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단위가 좀 다르죠. 요거는 0에서부터 255까지 256포인트고요. 요거는 360도 도 단위라서 X축의 단위가 서로 다릅니다.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OCT가 이제 발전하면서 나온 장점 중에 하나가 갱글리온 셀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갱글리온 셀이랑 시러스 OCT의 경우에는 이너 플렉스폼 레이어까지 합해서 GCIPL 세그멘테이션을 알아서 해서 두께를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거고, 보면은 디펙트 있는 자리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보이게 되고 데비에이션 맵에서 더 잘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역시나 섹터로 같이 나타내게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디스크랑 매큘라를 따로따로 보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은 좀 더 큰 그림을 한눈에 보면 좋으니까 그걸 합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파노맵이라는 이제 툴을 이용하면은 OCT 뷰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요즘 나오는 기계들은 가로 12mm를 한 번에 찍는 기계들도 있어서 굳이 이렇게 합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시러스는 아직까지는 6mm를 따로 찍어서 이렇게 합하는 양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너파이버가 요 사진처럼 이렇게 디스크 주변부터 해서 매큘라까지 쭉 잘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는 디비에이션 맵 두 개를 합한 겁니다. 갱글리온 셀의 디펙트랑 너파이버 레이어 디펙트를 합해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케이스들을 하나씩 볼 텐데, 제가 그동안 쭉 봤던 케이스들 중에서 제일 핵심되는 케이스 15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혹시 논문 주제는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마이오피아의 효과죠. 그래서 보면은 근시가 없는 눈은 너파이버 경로가 되게 이런 식으로 수피리어 인피리어 템포럴 쪽으로 주로 가게 되고, 각도가 이 정도인데 마이너스 10 다이옵터 정도의 고도 근시는 보면은 너파이버의 주행 경로 자체가 좀 다르죠. 좀 더 템포럴 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각도가 이렇게 여기랑 다르죠. 이렇게 가는 거랑 다르고, 갱글리온 셀도 보면은 좀 더 위아래로 이렇게 눌린 모양입니다. 위아래가 약간 깎아먹은 듯한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보면은 시크니스 커브를 보면은 제일 높은 데의 위치가 고도 근시하는 좀 더 템포럴 쪽에 위치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데이터 값이랑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여기랑 여기는 더 얇으니까 빨간색, 노란색으로 나올 수 있고, 갱글리온 셀도 보면은 인피리어 네이절 또는 수피리어 네이절 쪽으로 해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업노말 컬러 코드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요걸 녹내장으로 이제 착각하면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보세요. 같은 사람의 양쪽 눈인데 오른쪽 눈은 근시가 있으면서 녹내장도 같이 있고, 왼쪽은 아직 녹내장은 잘 모르겠죠. RNFL 디펙트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도 근시는 있고, 갱글리온 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좀 다른 것 같긴 하죠. 보면은 이쪽이 좀 더 얇은 것 같죠. 디비에이션 맵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요 패턴들은 아마도 고도 근시에 의한 패턴일 가능성이 많은데, 요거랑 실제로 녹내장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여기는 사실 잘 모르겠죠. 둘 다 있는 거라 잘 모르는데,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은 요거 이제 RNFL 디펙트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나올 거고, 매큘라 GCIPL을 봤을 때는 여기 디펙트가 보면은 호리존탈 랩에 좀 더 가깝게 생기고 포비에 좀 더 가깝게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고도 근시 안에서의 갱글리온 셀 디펙트랑 그냥 근시 변화를 구분한다면은 얼마나 호리존탈 랩에 가깝게 있는지, 포비에 가깝게 있는지를 감별점으로 삼으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주 얼리 케이스죠. 보면은 처음에는 헤모리지만 있었고요. RNFL 디펙트는 있나 없나 좀 애매한 정도인데, 뒤에 보면 이제 헤모리지 있던 자리에 디펙트가 확실하게 생겼죠. OCT로 보면 어떻게 보이나 한번 보면은, 처음 생겼을 때는 RNFL은 사실 잘 모르겠죠. 잘 모르겠는데 갱글리온 셀은 보면은 이 호리존탈 랩의 주변으로 포비에 가깝게 약간 뭐 갉아먹은 듯한 모양으로 디펙트가 조금 보이죠. 요거 이제 디비에이션 맵으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뚜렷하게 보이죠. 그래서 아직 RNFL 디펙트는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초기에 갱글리온 셀 디펙트를 먼저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 진행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 보면은 여기 이제 RNFL 디펙트도 여기 조금은 생각을 하고 보면은 있는 것 같죠. 여기 비해서는 좀 있는 것 같고, 갱글리온 셀은 확실하게 생겼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보는 이제 티피컬한 녹내장 초기 변화입니다. 그래서 호리존탈 랩이랑 연결되고 포비아랑 가깝게 아큐에이트 패턴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초기 녹내장 패턴이 되겠고, 디비에이션 맵에서는 아직은 RNFL 나타나지도 않죠. 여기선 보이는데. 그래서 디비에이션 맵이 오히려 초기에서는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 역시 초기 케이스죠. 보면은 헤모리지 있고 요 자리 RNFL 디팩이 약간 보이는 정도인데 시간 지나면서 이제 심해졌죠. 위쪽에도 보면 RNFL 디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변했나 OCT를 한번 보면은 처음엔 이렇게 보입니다. 이걸 보고 녹내장애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고요. 갱글리온 셀은 잘 모르겠죠. 디비에이션 맵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점이 이렇게 몇 개가 나오는데 이 노란 점을 가지고 이걸 녹내장애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요럴 땐 이제 observation 그 경과를 관찰을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변했나 보면 여기 이제 확실하게 나오죠. RNFL 디펙이 확실하게 보이고 갱글리온 셀도 보면은 위에랑 비교해서 여기 확실하게 이제 스텝 라이크 디펙트가 보이게 됩니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비에이션 맵에서 보면은 RNFL 디펙트, 갱글리온 셀 디펙트가 다 뚜렷하게 보이고 위쪽에도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얼리 스테이지에는 사실 좀 난스페시픽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요. 요런 거는 사실 보고 그냥 의심하는 정도지 녹내장애라고 알기는 어렵고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해서 이제 얼리 스테이지까지 가게 되면은 아큐에이트 디펙트, 스텝 라이크 디펙트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나 시리얼로 좀 보게 되면은 처음에 이렇게 점이 있던 게 다음에 이렇게 좀 더 길어지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는 케이스들은 이 정도 된 케이스라서요. 사실 이렇게 아주 초기일 때는 좀 판단이 어려운 면이 있어서 계속 케이스를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봐야 될 거는 위아래 디펙트 정도를 보면은 노5를 봐서는 위쪽이 디펙트가 더 심하죠. 아래쪽보다 더 심한데 갱글리온 셀은 보면 아래쪽이 더 많이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갱글리온 셀과 노5의 서로 다른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노5 내 디펙트가 아래쪽에 있으면은 갱글리온 셀이 잘 나타나고요. 위쪽에 있으면은 상대적으로 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토포그래픽 패턴이 달라서 그렇다고들 하는데요. 그래서 아래쪽은 똑같이 RNFL 디펙이 있어도 갱글리온 셀이 거기 해당하는 갱글리온 셀이 주로 이쪽에 위치하니까 잘 찾아내는 거고 위쪽은 갱글리온 셀들이 좀 더 바깥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찾아낸다고 그러죠. 그래서 위아래 어디냐에 따라서 갱글리온 셀 나타나는 패턴이 다르다는 거고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면은 RNFL 디펙트가 여기는 보면은 황반에 가깝게 있고요. 여기는 멀리 있죠. 그러면은 갱글리온 셀을 찍어보면은 가깝게 있는 거는 잘 나타나고요. 멀리 있는 건 여기서는 안 나타나죠.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갱글리온 셀 디펙트는 노5 레이어 디펙트의 위치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보면은 쭉 시리얼로 변화를 관찰을 했는데 어디가 달라졌나요? 녹내장인가요? 아닌가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OCT를 찍어봤는데 처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랑 비슷하죠. 호리존털 랩의 주변에 포비아 가깝게 뭔가 어브노멀 컬러 코드가 있잖아요. 다음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진행한 것 같죠? 그럼 녹내장인가요? 아까 봤던 녹내장이랑 패턴이 똑같죠? 다시 찍어봤더니 또 아니죠. 그래서 갱글리온 셀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이제 베리어빌리티가 낮기는 한데 그래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그냥 정상이잖아요. 우리 포토를 봐서는. 서스펙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진행한 걸 가지고 나빠졌다고 보면 안 되고 반드시 확인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초기를 얘기를 했는데 어드밴스드일 때도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은 RNFL 디펙이 위아래로 꽤 많이 있죠. 프로그레션 했나 안 했나 OCT를 한번 찍어봤는데 처음엔 이 정도고 디비에이션 맵에서 이 정도로 나오고 뒤에 봤을 땐 이 정도입니다. 달라진 데가 있나요? 노5는 어때요? 여기가 색깔이 좀 진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죠. 갱글리온 셀은요? 많이 변했죠, 여기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드밴스드 케이스에서 노5는 변화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갱글리온 셀 변화를 보고 진행했나 안 했나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디비에이션 맵 보면은 이제 진행을 여기 많이 했죠. 그래서 아주 초기, 아주 어드밴스드일 때 뭔가 RNFL만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했던 경우에 갱글리온 셀이 그 틈을 메워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은
포토에서는 안 보이는 아주 초기 변화도 알 수 있고, 특히 갱글리온 셀에서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데비에이션 맵은 시크니스 맵보다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갱글리온 셀은 아주 초기나 말기에 도움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포비아이스부터 각도에 따라서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초기일 때는 우리가 아까 봤던 아큐에이트 패턴으로 나타나지만 아주 초기일 때는 비특이적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 하나하나가 다 제가 논문으로 썼던 겁니다. 그래서 논문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서 느꼈던 거를 미리 그때 케이스를 모아놔서 그냥 자료 정리하면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하고요. 5번째 케이스 보면은 근시안이죠. 고도 근시. 이 사진을 보고 녹내장 있는지 없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RNFL 디팩이 있나요? 없나요? 요거랑 어디가 다른가요? OCT를 찍어봤습니다. RNFL 괜찮은 것 같죠? 노랗게 잘 있죠, 그죠? 갱글리온 셀은 어때요? 보면은 괜찮은 것 같죠? 디비에이션 맵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마이오픽 체인지랑 비슷한 패턴이죠? 위아래로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중간에 봤더니 여기 헤모리지가 생겼습니다. 여기가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하는 느낌으로 다시 볼까요? OCT를 찍었습니다. 이제 달라졌죠. 여기 디펙트 생긴 거 보이세요? 여기? 그래서 여기 RNFL 디펙트 생긴 게 포토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OCT에서는 잘 보이고, 갱글리온 셀도 보면 여기 이제 스텝 라이크 디펙트가 나타났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진행한 걸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RNFL은 변화를 했냐 안 했냐 디비에이션 맵으로 판단을 하기가 애매한 게, 보면 디스크 마진이 변했습니다. 여긴 디스크 마진이 여기까지였는데요. 뒤에 검사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왜 그렇게 나왔나 단면을 잘라봤더니 처음에는 브룩스 멤브레인 오프닝을 여기로 기계가 잡았었는데 뒤에는 여기로 잡았습니다. 여기 위치가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캔 서클의 위치가 변하면은 디비에이션 맵도 변하기 때문에 노5는 이걸 가지고는 진행했나 안 했나 판단하기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인데, 여기 디펙트 있는 건 알겠는데 진행을 했나 안 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랑 사진을 비교해서 진행했나 안 했나는 잘 몰라서 OCT를 찍어봤습니다. 처음엔 이 정도였고요. 뒤에는 디비에이션 맵은 이렇고 뒤에는 이 정도인데, 노5는 사실 여기랑 비교해서 잘 모르겠고, 갱글리온 셀은 여기가 보면은 조금 더 얇아진 느낌이 들죠. 갱글리온 셀은 뭔가 진행한 것 같고, 비교를 했더니 역시나 갱글리온 셀은 좀 더 포비아 쪽으로 가깝게 진행을 한 걸 알 수 있는데, 노5는 사실 이걸 보고 진행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이유죠. 디스크 마진이 여기선 이랬었는데 여기선 이렇죠. 디스크 센터가 보면은 요 초록색이 있는 여기였는데 센터가 이렇게 변했죠. 역시나 보면은 브룩스 멤브레인 오프닝의 위치를 처음 스캔에선 여기로 정했는데 뒤에선 여기로 잡았죠. 그래서 요거는 기계가 저절로 정하는 거라서 우리가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브룩스 멤브레인 오프닝의 위치가 변했나 안 변했나도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캔 센터링은 디스크보다는 매큘라가 더 잘 된다. 게 되겠죠. 특히 마이오픽 아이에서 옵틱 디스크 센터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 케이스 보면은 14년엔 이랬고 17년엔 이랬습니다. 디펙트는 잘 보이죠. 위, 아래. 매큘러 페필러 번들 쪽 템포럴 디펙트도 잘 보이는데 진행을 했나 안 했나 한번 볼까요? 잘 모르겠죠. 애매하죠. 사진을 봐서는 애매한데요. 그래서 OCT를 찍어봤습니다. 처음에 디펙트 보면은 수피리어, 인피리어, 템포럴 다 잘 보이고, 갱글리온 셀은 보면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알겠는데 여긴 디펙트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위아래 대칭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아래가 대칭이면 스텝 라이크 패턴이 안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도 다 디펙트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변화 있나 없나 OCT를 비교해보면은 여기가 확실히 색깔이 파란색으로 변했고 여기 보면은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템포럴 쪽으로 보면은 RNFL이랑 갱글리온 셀이 둘 다 프로그레이션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템포럴 쪽에 이런 식으로 원래 있던 디펙트의 마진은 크게 변화 없이 안쪽에 디프닝이 생기는 경우에 OCT가 유용하다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 보면은 일단 위에 거 보고 목내장이 어디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애매하죠. 그러면 위아래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다른 것 같으세요? 느낌이 조금 더 진행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OCT를 찍어보면은 위에 케이스 보면은 위쪽 아래쪽 다 디펙트가 있습니다. 디베이션 맵 보면 잘 나오죠. 위아래 해당하는 부위 갱글리언 셀 디펙트도 있고요. 사실 아래쪽에 있는 RNFL 디펙은 포토에서는 조금 애매한데 이럴 때 잘 찾아내는 게 장점이 되겠고, 변화도 보면은 위아래 확실하게 많이 얇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OCT 보면은 많이 변화가 있죠. 갱글리언 셀 너브 파이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포토에서 애매한 디펙이 있을 때 OCT가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 보면은 이때랑 비교해서 어디가 다른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전 지금 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OCT를 찍어봤습니다. 아래쪽에 디펙이 있는 건 알겠는데 변화가 있냐는 거죠. 보면 OCT에서 아래쪽에 노 파이버 디펙트, 갱글리언 셀 디펙트 티피컬하게 나타나고 디비에이션 맵에서도 나타나는데 변화가 있나 없나 비교를 해보면은 좀 넓어진 느낌이 드세요. 특히 이쪽 보면은 아래쪽에 옛날에 노란색으로 있던 너브 파이버가 많이 얇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템포럴 쪽으로도 좀 더 진행을 했고요. 갱글리언 셀도 보면 이 자리가 더 얇아졌죠. 그래서 보면은 양쪽으로 와이드닝이 생긴 케이스인데, 이 특히 6시 방향 이쪽은 우리 포토에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12시 6시 방향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OCT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면은 이제 어큐트 앵글 클로저가 와가지고 처음에 안압이 40까지 올랐었고 이제 레이저 리더토미 하고 나서 안압이 내려갔던 케이스인데, 처음 찍은 OCT입니다. 보면은 엄청 두껍죠. 얘도 뭔가 좀 우리 보던 것보다 색깔이 좀 더 빨갛잖아요. 전반적으로 부어 있습니다. 보면은 노 파이버가 우리가 보던 것보다 많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디스크를 보면은 커핑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게 특징인데, 초기에는 부어 있다가 이제 안압이 내려가면은 RNFL 로스가 이제 더 잘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RNFL이 많이 얇아졌죠. 갱글리언 셀도 많이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보이게 될 거고, 초반에 왜 붓느냐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직관적으로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거는 초반에 뭔가 이스키미하고 뭐가 하여튼 인설트가 있어가지고 조직이 붓는데, 안압이 너무 높으면은 오히려 눌리니까 잘 못 붓다가 처음에 안압 높을 때보다는 뭔가 처치를 하고 안압이 내려간 며칠 뒤가 더 많이 붓는다고 하죠. 그래서 부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붓기가 빠지면서 어트로피가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부어 있는 걸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OCT가 더 잘 보여주는 게 되겠고, 디스크도 보면은 커핑이 처음엔 요 정도인데 뒤에 보면은 커핑 많이 커진 게 잘 보이죠. 그래서 이럴 때 이용하고,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보면은 레이저 리더토미 하고 나서 안압이 내려간 케이스고, 어디가 다른가 혹시 아시겠습니까? 잘 보이죠? 위쪽에 보면은 노 파이버가 좀 있었는데 까맣게 변했죠. 근데 이게 디스크에서는 사진을 봐선 잘 안 보입니다. 디스크가 위쪽이 뭔가 변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고 봐도 뉴랄림이 더 얇아졌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 이제 OCT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OCT를 찍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죠. 노 파이버는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위쪽이 얇아져 있고, 뉴랄림도 보면은 위쪽에 뉴랄림이 이 정도 두께는 유지를 했었는데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수피리어 네이절 쪽인 걸로 봐서는 여기 같은데 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OCT가 노 파이버 뿐만 아니라 뉴랄림 체인지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죠. 백내장이 있어가지고 디펙트가 있나 없나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디스크를 봐서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 OCT를 찍어보면은 잘 나타나죠. 위아래 디펙트가 확실하게 잘 보입니다. 갱글리언 셀도 잘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보면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수술하기 전이라도 OCT를 찍으면은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처음에 백내장이 조금 있어서 찍었을 때 이 정도로 나왔었는데 OCT 이 정도고 백내장이 더 심해졌죠. 진행이 됐나 안 됐나 잘 모르겠는데 OCT를 찍어보면은 더 진행이 됐죠. 이쪽으로 와이드닝이 됐죠. 그래서 OCT로는 진행을 확인할 수 있는 케이스고, 백내장 수술 후에 다시 확인해 봤더니 넓어진 게 맞죠. 여기 보면은 이 정도로 처음보다 많이 넓어졌죠. 그래서 미디어 오페시티가 아주 심하면 OCT도 안 찍히겠지만 어느 정도 있을 때는 포토보다는 잘 나타낼 수 있다는 케이스입니다. 다음 케이스 보면은 요거랑 달라진 게 있나요?
포토를 봐서는 잘 모르겠고 OCT를 한번 찍어봤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나왔고 뒤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빨간색이 늘어났으니까 진행한 걸로 봐야 될까요? 이게 뭐죠, 이게? 이게 비트로스죠. 그래서 보면은 처음 찍을 때는 비트로스가 여기 디스크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었고요. 뒤에 찍을 때는 디스크 밑에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은 이게 위치에 따라서 영향이 좀 다른데 처음엔 그래도 영향이 좀 적은 편이었는데 뒤에 검사에서는 아예 이쪽 부분을 가렸기 때문에 밑에가 좀 더 영향이 많이 받아서 빨갛게 나온 거고 요건 진행으로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럴 때는 눈을 깜빡이고 움직여가지고 비트로스 오페시티 위치를 움직인 다음에 새로 찍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케이스 보면은 진행했나 안 했나 포토 봐서는 잘 모르겠죠. 요것도 같이 있죠. 뭔가 표면에 이렇게 있는 게 ERM이죠. ERM이 같이 있는 케이스가 되겠는데 처음에 보면은 너브 파이버 레이어 디펙트가 위아래 다 그래도 있는 거고요. 갱글리온 셀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봐서는 이상이 있나 없나 잘 모르겠고 디비에이션 맵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뒤에 찍었는데 보면은 오히려 너브 파이버가 두께가 증가한 걸로 나왔죠. 이게 파란색으로 있던 자리가 하늘색으로 변했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ERM이 있는 눈은 당연히 매큘라인에 영향을 많이 줘서 여기는 사실 거의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고 너브 파이버 레이어도 눈으로 봐서는 세그멘테이션이 괜찮아 보여도 실제로는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두꺼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진행하는 거를 매스킹 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ERM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나 OCT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케이스도 있죠. 밑에 디펙트 있던 자리가 헤모리지가 생겼고요. OCT를 찍어봤더니 갱글리온 셀이 이렇게 변하는데 진행을 한 건가요? 녹내장 진행? 볼까요? 이게 1번인데 1번, 2번, 3번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디펙트가 작아지고 있죠. 녹내장 진행은 아닐 거고 잘 보면 여기도 ERM이 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ERM이 있는 눈은 야 이렇게 봤을 때 세그멘테이션은 이상 없어 보여도 이런 식으로 베리빌리티가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참고해야 되겠고 다음 케이스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있죠. 매큘러 디제너레이션이 약간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약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보는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보면은 RNFL은 이쪽에 페필로 매큘라 번들 쪽이 좀 얇아져 있고 갱글리온 셀은 포비아 주변으로 해서 약간 얇아져 있는 게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매큘라 디제너레이션일 때 패턴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보던 녹내장하고는 조금 패턴이 다르죠. 이것 역시 여러 논문들이 나와 있고 가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기 포토 리셉터가 망가지니까 그 이후에 가는 갱글리온 셀이랑 너브 파이버도 세컨더리하게 체인지가 왔을 거라 생각하면 제일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에 15번째 마지막 케이스인데 칩 컴플레인이 그냥 흐리게 보인다입니다.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OCT를 한번 찍어봤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모르겠죠. 갱글리온 셀 찍으면 어떻게 보이나요? 확실하게 알겠죠. 여기가 절반이 이상이 있죠. 봤더니 디비에이션 맵 봤더니 사실 너브 파이버는 여기서는 뚜렷하지 않은데 여기서 보면 매큘러 페필러 번들도 같이 나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vertical midline을 respect 하는 vertical defect 나타나는 케이스가 되겠고 시야 검사하면은 오른쪽의 템포랄, 왼쪽의 템포랄, 바이템포랄 헤미아놉시아가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MRI 찍었더니 튜머 나와가지고 수술하고 나서 시야도 돌아왔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갱글리온 셀이 녹내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뭔가 브레인 리전을 감별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른 케이스인데 보면은 디펙트가 이렇게 4분의 1이죠. 여기도 보면 4분의 1. 시야 검사 실제로 해보면은 쿼드런트 언업시야, vertical defect, 시야 검사 해보면은 이렇게 여기 저기 나타나게 되겠고 이건 뭘까요? 이것도 왠지 패턴은 vertical defect 같은데 시야는 non-specific하고
안저를 봐서는 하이 마이옵 같고, 녹내장일까요? 아닐까요? 보면은 네이절 쪽이 세그멘테이션이 잘못됐습니다. 이쪽은 이게 가다가 이게 이렇게 잘못 나갔고, 이쪽도 보면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도근시야는 눈이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울어진 부분은 세그멘테이션 에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벌티컬 디펙트가 진짜로 이상이 있어서 나타났다기보다는 이쪽 부분이 세그멘테이션 에러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걸로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특히 고도근시 안에서 세그멘테이션 에러가 잘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갱글리온 셀 프린트아웃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깔때기 모양으로 나오는 거는 대부분 에러라고 보면 됩니다. 이 자리 보면은 세그멘테이션 제대로 안 됐죠. 다시 찍으면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되고요.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눈이 스캔 서클 밖을, 스캔 영역 밖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자리는 위아래 밖으로 나가버려서 제대로 못 찍은 거, 새로 찍으면 이렇게 잘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면은 디펙트가 있는 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이 잘못된 거라서 여기 다시 찍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깔때기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세그멘테이션 잘못된 거 다시 찍으면 괜찮아지고, 비트루스 가리는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앞뒤가 바뀌면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왼쪽은 벌티컬 디펙트고 오른쪽은 녹내장에서 보이는 아큐에이트 디펙트죠. 실제로 오른쪽은 녹내장이 있는 눈이고 왼쪽은 녹내장이 없는 눈인데요. 이렇게 벌티컬 디펙트 나오는 게 왜 그런가 봤더니 옛날에 망막박리 있었던 눈이죠. 그래서 망막 질환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왠지 벌티컬 디펙트 같죠? 이쪽이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보면은 실제로 녹내장이죠. 녹내장인데 위아래가 대칭이라서 예쁘게 이렇게 디펙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티컬 디펙트가 나오는 게 우리가 이제 제일 흔히 생각하는 거는 브레인 리전이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는가 정리를 해보면은 매드프리에서 잘 안 보이는 부위, 특히 6시, 12시, 9시 방향, 그다음에 마진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고도근시나 오페시티가 있어서 잘 안 보이는 경우, 그다음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거고, 갱글리온 셀과 관련된 모든 이밸류에이션이 OCT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서요. 특히 세그멘테이션 에러가 있거나 시그널이 좋지 않을 때, 그다음에 하이 마이옵일 경우에는 폴스 바인딩 나타날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OCT에서 변화가 있다고 해서 항상 진행을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이거는 계속 경험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그냥 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이제 별도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갱글리온 셀 어널리시스랑 구조 기능 관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펠로우 선생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연구 화두가 된다는 거죠. 사실 OCT만큼 논문 쓰기 좋은 툴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 보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선생님들 생각하시기에 뭔가 좀 더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면 뭔가 패소지네시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제공할 만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은 우리 EMR 차트에 이 노란 별 표시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계속 모아 놓으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 노란 별을 표시하겠다는 그 풀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케이스를 많이 모아 놓고 반드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지금 방금 케이스도 15개 그냥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하나씩 찬찬히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방에서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논문을 어떻게 써볼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했으니까 주제를 하나씩 생각하셔서 다음에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이상입니다.